네, 허리 통증 수술할까 봐 두려워서 치료를 미루고만 계신가요? 오늘은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 알려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치료법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입니다. 이건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40배 이상 고비율로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척추 질환을 무척 성공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한쪽 방향으로는 내시경을 집어넣고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치료 도구를 넣어서요. 치료 후에 통증을 줄이고 정밀함은 무척 높인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허리를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이런 점이 좋습니다. 장점을 좀 자랑해 주신다면요. 네, 수술 상처가 작고요. 그리고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 이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생길 여지 또한 무척 적은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전화를 주신 90세 어머님처럼 고령인 분들 그리고 여러 질병을 가지신 분들도 무척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한 회복이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가 빠른다는 것이 또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수술이 아니라 비수술적인 치료법이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적으실 것 같은데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들이 좋아질 수 있는 치료법일까요? 네, 시청자분들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척추 질환 두 가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협착증과 추간판 디스크. 탈출증, 디스크에 이제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척추 수술 후에 잘 지내다가 통증이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무척 성공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받으셨는데 통증이 재발한 치료 사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80세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분이 한 10년 전쯤에 한 번쯤 수술을 받으셨는데 통증이 재발하셨대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가능할까요? 네, 화면 보시면요, 이분은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나사못을 이용한 척추 고정술 유압술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수술 이후에는 좀 잘 지내시다가 금방 이제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이제 엉덩이까지 아파서 힘들었던 분인데요. 이제 아는 사람이 봐야 알겠지만 네. 바로 수술한 부위 아래쪽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이 눌리고 그것 때문에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위해서 또 똑같은 수술을 받자니 너무 이제 부담스럽고 너무 부담스럽죠. 네, 또 이게 하다니.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망설이고 다른 네. 방법은 소과가 없고 네, 이럴 때 바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 주시면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신경 통로를 넓게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치료 이후에 그렇게 괴롭혔던 통증이 거의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편안하게 잘 하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한 차례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도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 사례는 80대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분도 1단계 치료는 이것저것 받아보셨던 것 같아요. 네, 대체적으로 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하시면 이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셔서 약도 드시고 주사도 맞으시고 예,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게 잘 안 들으면 이제 시술도 받으시는데요. 그 대표적인 시술이 신경성형술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아버님께서도 이제 그런 치료들을 다 받아봤지만 그래도 다리와 엉덩이가 당기고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예, 화면에 보시면 허리 MRI인데 허리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가 협착증 때문에 이제 그 증상이 지속되었던 것인데요. 이럴 때 바로 수술적인 방법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내시경을 이용해서도 이 신경 통로를 충분히 넓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 이후에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힘들던 통증이 뭐 한 90% 이상 좋아져 가지고요. 지금은 편안하게 즐겁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고령이십니다. 9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면 수술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전화 주셨던 분도 90세 어머님이셨는데요. 네. 실제로 외래에서 90대 이상의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뭐 치료에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좀 편하게 걷고 싶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어머님도 92세 어머님이신데요. 이전부터 허리가 좀 아파서 그냥 허리 아픈 거 그러니 하고 지내셨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다리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아프고 힘들어서 이제 점점 걷는 게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흉추 12번과 요추 1번 사이, 요추 1, 2번 사이 이런 부위가 협착이 생겨서 신경이 눌리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수술로 해결을 받자니 이제 그게 너무 꺼려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던 분인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신경 통로를 넓게 할 수가 있고요. 이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어머님께서는 이제는 걷는 게 좀 편안해지셔가지고 잘 다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다양한 동작에 있어서 제약을 받으신다면 그것만큼 불편하신 것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허리를 굽혔을 때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거나 좀 앉아서 쉬려고 누워서 쉬려고 하면은 너무 통증이 심하다 하시면요. 디스크 탈출증의 증상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증상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생방송 건강 콜센터 시간은 5시를 향해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걸어주시는 문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59년 66세예요. 66세 되시고요.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편찮으실까요? 아, 제가 이렇게 걸음을 걸으면은 네, 그냥 오래 한 10분도 못 걸어요. 허리가 계속 구부러지고 너무 이 짧은데. 양쪽 엉치가 막 시큰거리면서 아파서 좀 쉬었다가 가면은 또 좀 괜찮고 네. 오래 서 있기가 힘들고 네. 그렇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이런 증상이 얼마나 되셨을까요, 기간이? 아, 제가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정도요? 아, 네. 어머님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근육이 약해서 그럴 것 같진 않은데 혹시 어머님 병원에서 검사는 좀 받아보셨나요? 네, 병원에 작년에 갔었거든요. 근데 네. 병원에 계속 다니면서 네네네. 주사 맞고 뭐 이 꼬리뼈 있는데 거기다 주사도 네네네. 맞고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때만 그러고서는 또 한 3개월 지나면 또 도로 그렇고. 아, 네. 3개월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약을 네네. 먹으면은 그거 약 먹으면은 또 좀 덜하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약이란 게 이제 진통제거든요, 어머님. 네. 어머님 혹시 그 정밀 검사를 통해서 진단명을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그때는 협착증이라고 음, 그 소리만 들었거든요. 혹시 다른- CT나 MRI를 촬영해 보셨나요? 저거 사진만 찍어봤어요. 엑스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단순 거죠? 방사선 영상 엑스레이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 네네. 네. 음, 근데 뭐 별다르게 뭐 말씀은 않고 그냥 협착증이라고 했는데 아, 네네네.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 게 네. 걸음을 오래 못 걷고 네. 한참 좀 이렇게 서서 일을 하면 허리가 자꾸 구부러지고 그렇죠, 그렇죠.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그냥 맞습니다, 차라리 맞습니다. 구부러져 있으면은 구부러서 걸으면은 차라리 편하고 네네네. 그리고 저녁에도 이렇게 잘 때면은 막 이 허리 같은 데서 허리 조금만 이렇게 삐뚤어지면은 쥐가 나요. 아, 잘 때도요. 다리 쪽으로 쥐가 네. 난다고요? 예. 예. 쥐가 그렇게 많이 나요. 네네네. 어머니 그 지금 아까 나이가 이제 66세라고 66세. 하셨잖아요, 어머님. 네. 요즘은 이제 66세면 한창 활동하실 그쵸. 텐데요. 네네. 자료화면을 보여주실지 모르겠는데 어머님 이제 어머님처럼 이제 걷거나 서 있을 때 네. 이제 엉덩이도 당기고 아프면서도 상체가 숙여지는 게 이제 협착으로 인한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기 왼쪽에 보이는 두 영상은 이제 정상적인 신경 통로예요, 어머님. 이렇게 네. 저렇게 신경들이 편안하게 내려가는 게 좋은 것인데 아마도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오른쪽의 두 영상처럼 신경 통로가 잘 안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허리 MRI거든요, 어머님. 네. 어머님 그래서 지금 어머님께서 지금 이제 지난 1년 한 반 정도는 이제 가까운 병원을 다니시면서
엑스레이만 촬영하시고 약물 치료와 가장 기본적인 신경 차단술만 받고 지내신 건데요. 네. 이제 그런 방법들이 이제 어찌 보면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머님. 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가까운 척추 전문의를 찾아가셔가지고요. 이제는 정밀 검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 아, 그래서 네. 어머님 나이 정도면은 척추 근육이 없어서 상체가 숙여지기보다는 협착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그 신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허리 힘이 없는 것처럼 숙여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어머님은 그 협착을 어디에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진단을 받은 다음에요. 네. 거기에 맞는 이제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잘 받으시면 네. 정말 통증 없이 허리 힘을 딱 있어서 허리를 딱 세운 상태로 네. 얼마든지 활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아, 네. 네, 차일피일 앞으로 더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하시는 정도의 치료에 그냥 그렇게 익숙해서 지내지 마시고요. 분명히 좋은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씻은 듯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가까운 척추 전문병원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가셔서 그 다리도 이렇게 저기면은 걷다 보면은 다리도 괜히 무슨 허당 걷는 것처럼 이렇게 쿵 그렇죠, 떨어지는 어머니. 것처럼 끌리는 느낌이. 맞습니다, 힘이 어머니. 없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예. 어떤 네. 분들은 다리가 무겁다고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다리가 둔해서 내 다리가 안에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거든요, 어머님. 이게 협착으로 인한 증상이니까 어머님 꼭 더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셔서 정밀 검사를 꼭 받고 좋은 치료를 받으셔서 증상 없이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지금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좀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실제로 이제 외래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너무 이 증상들을 오래 끌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이제 그 뒤늦게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네. 다리가 저리거나 뭐 시큰거리거나 차갑거나 이런 증상들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해도. 네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상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네. 것이 예후에도 도움이 되니까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연세에 허리가 굽고 다리가 끌리는 건 너무 이릅니다. 어머니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되고요. 조금 큰 병원, 전문 병원을 찾아보시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면서 함께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